알려줘요 진짜. 수업 때문에 수업을 화이팅! 아. 근데 그럼 저희 정시는 밀기만 끝나자마자 준비를 바로 들어가고.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정시 준비 쪽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은 수원수투에 관련된 거를 기본적인 거는 여름방학 전까지 다 끝내야 돼요. 빠르게 일순환 다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교평수에 관련된 걸로 수원수투까지는 그 스텝 2까지 일단 다 끝내놔야 됩니다.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그럼 여름방학 딱 시작할 때쯤에는 뭘 들어갈 거냐면은 수원수투 확통에 관련된 걸로 일단 좀 핵심적인 거, 수능에서 잘 나오는 걸로 빠르게 좀 정리하는 거, 좀 심화 단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딱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 때 모의고사 좀 더 진행하면서 사설 위주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때 볼 문제는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걸로 또 따로 볼 거고, 필요하면은 그 외에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한 난 잘 만들지. 기똥차게 만들지. 시간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고. 내가 준다는 건 아니고. 내가 준다는 건 아니고. 그죠? 있어 그런 게. 응? 아니. 조교쌤한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아니. 자, 노코멘트. 화이팅. 자, 그러면은 이제 유형 5번으로 좀 가볼게요. 유형 5번. 자, 요거는 46번 한번 설명만 좀 해볼게요. 왜냐면 그 미세한 차이를 좀 알아야 되니까. 자, A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6kg인 정균포를 따른대요. 자, 여기서 X라는 걸 모집단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다시 한번 A고등학교 1인당 무게예요. 한 명당 몸무게. 1인당 몸무게. 자, 얘가 정균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60kg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지금 6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적재 중량이 549kg 이상이 되면은 경고음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549kg가 넘어가면은 경고를 합니다. 자, 그때 9명이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9명이 관련된 거니까 이 9명이 관련된 몸무게 싹 다 더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 1인당 몸무게 9배를 한 게 549kg 이상이면은 삐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은 X바의 9배를 한 게 549kg 이상이 되면은 삐 소리가 나는 건지, 이게 문제가 돼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요걸까요? 지금 문제가 얘기하는 거는 549kg 이상이 되면은 경고음을 내는데 9명 탑승해서 경고음이 울릴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9명 몸무게를 다 합친 게 549kg 이상이면은 경고음이 나요. 그게 1번이냐 2번이냐? 그쵸, 2번이죠. 이거 1번으로 착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왜 안 돼요? 그치, 이거는 다른 9명이 아니고 한 명 몸무게 그냥 9배만 한 거예요. 얘는 뭐예요? X바라는 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얘는 9명의 몸무게를 싹 다 더한 상태에서 부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X1부터 X9까지는 딱 이 X의 정균포를 따라가는 각각의 애들이죠. 그래서 이걸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9명이 관련된 걸로 표본 집단을 뽑아낸다고 친다면 그 X반은 정균포를 따라갈 텐데, 평균이 어차피 무평균 똑같겠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주니까 3으로 나눈 2로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요거를 물어보는 건데,
이걸로 9명을 다 더해버리는 걸로 들어가면은 좀 그래요.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얘를 갖다가 9배를 해서 정견포를 만든다. 만들 수 있죠.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평균은 뭘로 써야 돼요? 그러면 540 쓰면 되겠죠. 표준 편차는 뭐가 될까요? 자,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 x바 평균이 60이라는 거니까 이걸로 9x바를 구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9배의 평균이죠. 우리가 그 이 ax 플러스 b의 성질 이거를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차피 a배 b 더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얘는 a제곱의 분산이 되겠고요. 얘는 절대값 a 시그마 x 둘 다 a배가 똑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시그마 x바가 지금 2였잖아요. 그러면은 9x바의 표준 편차 9x바의 표준 편차도 똑같이 그냥 9배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9배 한 18 그대로 써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근데 아니 솔직히 이걸로 보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요? 양변을 9로 나눠서 51로 잡는 게 더 낫지 않아요? 51? 61? 그죠? 61로 잡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잡아주는 게 더 편합니다.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괜찮죠? 둘 다 맞지만. 그래서 얘는 Z로 환산한다면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기 때문에 Z값이 0.5보다 커나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경곰은 올릴 확률이 0.5에서 0.192로 뺀 거니까 0.308로. 괜찮죠? 그래서 B 소리 날 확률이 30%가 넘어요. 9명 탐은.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로 한 문제 정도만 풀어봅시다. 저기 48번 하나만 좀 부탁 가볼게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들 너무 쉬웠군. 오케이. 자, 다 맞았네요. 자, 문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거는 25x바죠? 25x바.
요게 1450분 이상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이 X바가 결국 의미하는 건 뭐예요? 25의 평균 이상 이용시간. 그렇죠? 25의 평균 이용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25X바에 관련된 정규분포를 뽑아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25로 약분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의 5배, 그럼 125 하면은 200, 200이면 8, 그쵸? 그래서 얘는 Z가 마이너스 1 이상의 확률을 나타내는구나. 근데 Z가 마이너스 1 이상의 확률이면은 0.3423에다가 0.5를 더한 거기 때문에 0.8423, 그쵸? 요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자, 드디어 이제 추정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추정.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써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표본의 크기 n개를 뽑았다 그러면은 x바 1이라고 하면서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표본 평균은 상수일 뿐이죠. 변수는 얘예요. 그죠? 변수는 얘. 여기는 별량값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스몰 x바라고도 쓰기는 한다.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스몰 x바로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얘는 표본 평균이고요. 얘는 변수예요. 미안해, 너무 작게 써놨네. 그쵸?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집단 전국 6월 평가원 수학 평균을 구하려고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50만 명 대상으로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이투스에 한 300명만 뽑아서 조사했어. 그랬더니 평균이 60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전국 평균은 60점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랜덤하게 잘 뽑았다 그러면은 아니 60점이 어차피 근처에서 실제 평균하고 나오지 않겠느냐. 완전 또 동떨어지진 않을 거잖아요. 막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만 뭐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그쵸?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얘를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표본 평균이 60점이 나왔으니까 전체 평균이 빵점에서 100점 사이일 확률이 100%야 라고 한다면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그렇죠? 빵점과 100점 사이에 무조건 있잖아요. 전체 평균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범위와 맞을 확률을 이용해서 한번 산정을 해 들어가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봤더니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기준으로 60점을 기준으로 58점에서 평균이 62점 사이일 확률이 95%야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좁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뭘로? 우리 정교분포를 따라가는 애들은 표준 정교분포표로 확률 다 뽑아낼 수 있죠. 얘를 기반으로 역추적해서 확률을 뽑아내겠다라는 거야. 그걸 믿을 확률, 신뢰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온 구간을 신뢰도라고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있을 만한 확률을 정교분포에서 뽑아내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한번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일단은 95%라고 한번 해볼게요. 95%의 신뢰도로 범위를 역추적해서 한번 가겠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당연히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표준 정교분포표에서부터 확률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이때 보통 0.95, 95%가 나오는 경우는 1.962 되는 경우가 많죠. 외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예 이런 식으로 줍니다. 0.95가 될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 왜? 어차피 Z라는 거는 그래프가 정해져 있고요. 0인 지점에서부터 좌우 대칭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좌우가 대칭 구간으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이 넓이가 우리가 표준 정교분포표로 보면은 0.95인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문도 좀 있기는 해요. 아니 왜 굳이 절대값으로 잡아? 0.95가 나오는 거는 좀 달라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절대값으로 잡죠? 이걸 절대값으로 잡는 이유는 하나예요. 구간의 길이가 제일 짧아요. 괜찮죠? 이게 만약에 오른쪽이 조금 줄어가지고
얘를 좁혀놨어요. 그러면 이 넓이만큼 오른쪽에서 늘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A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얘는 A만큼만 오른쪽으로 가도 넓이 똑같아져요? 아니, 더 길어져요. 이만큼은 더 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전체적인 구간 길이가 어때요? 처음보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범위가 실내 구간으로 나타나지는데 우리가 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짧게 나타내려고 하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 58점에서부터 62점 사이 확률이 95%다. 만약에 95%도 그래도 틀릴 확률이 5%나 되잖아. 이거를 좀 더 높이려고 99%로 만들려고 한다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56부터 64로 바뀌어요.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아니 정확도는 좋은데 좀 너무 넓죠? 이 100%로 만들면 0부터 100 나와요. 괜찮죠? 100%까지는 좀 오버한 것 같고 쓸데없잖아요. 그건 쓸모가 없으니까. 적당히 넓으면서 적당히 확률 높은 거. 요걸 최적화해서 잡은 게 95%랑 99%.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간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으니까 좌우가 대칭일 때가 제일 효율적이다. 그래서 항상 무조건 절대값 Z로 갑니다. 괜찮죠? 자, 이때 이 나오는 요 값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확률이에요. 100번 중에 95번은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요 1.96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믿을 수 있는 신뢰도에 관련된 Z의 개수라고 해서 신뢰 개수라고 부릅니다. 뭐 신뢰 상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요 용어는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신뢰 개수는 커질수록 신뢰도는 어때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죠? 신뢰 개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구간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전체 넓이가 커져서 신뢰도도 같이 높아집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거를 역으로 한번 추적해 볼게요. 이쪽에다가 그냥 써볼게. 좀 기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지금 95%. 여기서부터 역추적을 들어가는데 자, 이때 이 Z를 뭘로 들어갈 거냐?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은 어쨌거나 이런 정교분포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정교분포를 이용해서 역으로 M값을 추정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 Z 대신에 X바의 정교분포를 이용해 봅시다. 그럼 얘는 X바에서 평균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걸로 생각해도 상관없지 않아요? 그쵸?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쵸? 똑같은 거니까. 괜찮을까? 무슨 정교분포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표본 평균에 관련된 정교분포를 쓸 거예요. 왜? 이걸 이미 조사했으니까. 300명 평균을 조사했으니까. 그렇죠? 300명 평균을 구하기는 했지만 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차피 표본 평균의 정교분포가 따라가지니까 이거에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로 다시 한번 얘는 어차피 무조건 양수예요. 표준 편차니까. 분자 때문에 절대값 씌우는 거죠. 자, 그럼 얘는 X바 빼기 M을 루트 M분의 시그마로 곱해주면 1.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오겠고 얘가 지금 95%가 되잖아요. 자, 이때 어차피 절대값은 내부가 음수건 양수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n-x바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죠? 둘이 똑같습니다. 식이 사실 두 종류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바 빼기 m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3변에다가 다 m을 다 더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m-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지만 x바가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95%. 자, 이거는 쓸모가 있는 정보냐? 하등 쓸데가 없어요. 얘는 왜? 보통 이렇게 해줬을 때 확률 구하는 게 이 방식이죠. 그쵸? 이렇게 준 상태에서 확률 구하는 게 이건 거예요. 얘가 0.95인 걸 구하는 게 이렇게 옮겨놔서 얘가 0.95거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딱 뭐냐면은 얘는 평균이 지금 m인 상태에서 m-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쵸? 그 다음에 m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쵸? 요게 지금 0.95인 걸 보는 거니까 이거는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0.95인 거를 뽑아내는 거지 이 식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괜찮죠? 특별하게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노란색으로 한 것처럼 저 절대값 내부에 관련된 걸 마이너스로 씌운 상태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절대값을 풀었을 때 나오는 게 n-x바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커 나갔고,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다. 자,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3변에다 다 x바를 더해봅시다. 그러면은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0.95죠?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괜찮죠? 자, 이때 요건 원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표본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요거 얘기하는 건데 어차피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면서 모평균인 상태니까 결국에는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x바는 어떤 거예요? 내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랜덤하게만 잘 뽑았다면은 어차피 x바 1이라는 값 자체는 믿을 수 있을 만한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아니 x바 1이라는 값이 어차피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잖아요. 괜찮죠? x바 1이 이 노란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5%라는 거야.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괜찮죠? 요 범위 안에 x바 1이 있을 확률이 95%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5%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위적으로 전교 1등들만 뽑거나 전교 꼴찌만 뽑거나 이러는 거 아니면 어지간해서 95% 확률로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 x바 1은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 한 이쯤 나와 있다고 칠게요. 여기에 x바 1이 있다고 칠게요. 내가 뽑아낸 거. 이 안에 있을 거니까 95% 확률로. 그러면은 그 x바 1을 기준으로 빼고 더한 거예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딱 요 지점이 x바 아니다. 요 지점이 x바 1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딱 요 지점이 x바 1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괜찮나요? 그럼 어쨌거나 얘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구간의 길이랑 이 구간의 길이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러면은 우리가 뽑아낸 얘가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왜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냐? 이 분홍색 선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니까. 괜찮나요? 괜찮죠? 만약에 내가 x바 1을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 다른 걸로 뽑았다고 칠게요. 여기에 x바 1이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 안에는 모평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5%의 확률로 지금 x바 1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데 5%의 오차로 나가버리는 걔를 기준으로 만든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x바 1은 내가 어떻게 뽑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이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은 항상 95%가 될 거라는 거예요. 100번 중에 95번은 이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랜덤하게 내가 표본평균을 뽑는다고 친다면. 괜찮죠? 이게 그냥 끝이죠.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결국 얘가 식정리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얘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1.96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하고 뺀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95%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요걸 우리는 신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안에서 x바는 구할 수 있어요? 아니, 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얘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값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300명 뽑았으면 그 300명의
값이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n 값은 뭐예요? 결국 표본의 크기죠. 아,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어때요?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작아지죠.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구간이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모가 커지는 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가 줄어들면 얘도 구간이 좁아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95%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n 값은 뽑아낼 수 있어요. 왜? 몇 명 뽑느냐로 찾아내면 되니까. 그러면 잠깐만. 이게 정확도를 낮추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구간의 길이를 좁게 만들어서 쓸만한 정보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간의 길이를 실내 도를 쭉 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뽑을수록 정확도가 많이 뽑을수록 구간이 좁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 전수조사. 괜찮죠? 전수조사가 당연히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딱 나오는 거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일부 표본 뽑아서 조사하는 건데 표본도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서 적당히 많이 뽑아야 돼요. 몇 개 뽑고 땡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지금 뭐 리서치 조사 업체에서도 많이 하는 표본의 크기가 보통 한 1000명, 2000명 막 이 정도 뽑아요. 전국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정도면은 충분히 표본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아니라 그 정도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충분히 어느 정도 좁으면서 비용도 적당히 들어가요. 보통 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요 정도 사이로 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하는 게.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됐고요. 문제는 요거예요. X바원과 N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요거 S예요. S란다. 시그마예요. 시그마가 뭐예요? 모표준 편차예요. 모표준 편차. 자, 우리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모평균 추정하려고 하죠?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하는데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리가 있어요? 없죠.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편차를 구하니까. 괜찮죠? 그러면 얘를 모르는데 추정 구간에는 지금 시그마가 있어야 돼요. 얘를 구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얘 못 구한다 그랬죠? 이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표본 집단에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0,000개면 다시 한번 표본의 크기가 2만 대도 얘는 이렇게 나와요. 10,000개도 지금 많다고 난리치는 건데 이렇게죠? 그것도 표본의 크기가 2밖에 없는데 표본의 크기가 3이면은 이거 10,000개였을 때 1쪽에 나와요. 1쪽에. 그죠? 이거는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구할 수 있는 게 관계가 중요한 것 뿐이에요. 관계가. 그러면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갖다가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시그마를 알 수 없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표본 표준 편차가 있어요. S. 이걸 왜 구하냐? 솔직히 쓸데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쓸데없죠? 왜 구하냐? 요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대신 쓰는 거예요. 딱 추정에 대해서만. 추정에 한해서. 이건 너무 야매 아닌가?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통계학자가 열심히 정리해서 딱 뽑아봤더니 결국에는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인 학문이가 혹시 비슷한 거 갖다 쓸 수 있는 거 없을까? 라고 해보니까 어차피 내가 300명 뽑았으면 그 300명도 표준 편차가 나오잖아. 물론 얘는 모표준 편차랑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근데 막상 통계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써봤더니 꽤 괜찮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막상 써보니까. 뭔가 좀 억지지? 그죠? 억지죠? 통계는 다시 한번 정확한 학문이 아니에요. 진짜로 정확한 학문이 아닙니다. 얘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죠? 우리가 S제곱이라는 걸로 표본 분산을 구하잖아요. 표본 분산. 이 표본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는 각각의 편차 제곱을 나누는데 n으로 나눈다고요? n-1로 나눈다고요. 이걸 왜 n-1로 나누냐? 다시 한번 이유는
그게 모분상과 더 비슷해서 오차가 적어서요. 되게 웃기죠? 갖다가 써보니까 흡족한 결과야, 별로 오차가 없군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기왕 할 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 n-1로 넣으니까 좀 더 비슷하던데? 이렇게 간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약간 조금 좀 그래요. 좀 그렇기는 합니다.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결국 시그마는 뭐였다? S였다라는 거예요. 표본표준면적. 괜찮죠? 이걸로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나올 것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갖다가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최종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알파 퍼센트 신뢰도를 구한다. 그럼 알파 퍼센트 신뢰도라면은 당연히 절대값 Z가 뭔지 모르겠지만 신뢰 계수 K를 놓고 봤을 때 100분의 알파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정리된 상태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모평균은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 신뢰 계수비만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 100분의 알파. 그렇죠? 알파 퍼센트 확률로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결국에는 그 길이가 얼마냐, 넓냐, 좁냐. 이게 관건이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넓어져도 곤란하니까 99%보다 큰 게 좀 별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만약에 L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장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배의 신뢰계수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신뢰계수가 커지겠죠? 신뢰도가 커지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 많이 뽑는다. 그럼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는 좁아질 겁니다. 괜찮죠? 끝. 여기 끝. 시그마는 못 바꿔요. 이건 못 바꿔요. 이거는 정해진 거라서 표본 표준 편차로 대신해서 집어넣는 것 뿐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는 모표준 편차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표준 편차를 주는 때가 있고 표본 표준 편차를 주는 때가 있습니다. 둘 다 모표준 편차로 그냥 쓰면 돼요. 뭐야? 모평균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 그쵸? 문제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다 조사가 끝난 상태인데 평균을 그냥 구해보라고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그게 어떤 거냐? 유형 6번이에요. 유형 6번이 모평균 추정에서 모표준 편차를 준 거예요. 모표준 편차를. 아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알 수 있나? 모르죠. 근데 그냥 준 거예요. 그죠? 조사했다라고 치고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50번을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친구는 잠깐만 봅시다. 자, 어느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는 평균이 mkg, 표준 편차가 1.4kg인 정균포를 따른대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모집단은 x가 얘기하는 게 수박 한 개 무게예요. 그렇죠? 자, 얘는 평균을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4kg예요. 말도 안 되지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준 겁니다. 이거는 모표준 편차를 준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서 49개의 표본을 뽑았어요. 49개의 표본을 뽑았더니 안 나왔네. 안 나왔죠? 몰라. 그냥 x가 1이겠죠. 뭐 표본 평균이 나왔겠죠. 자, 그랬을 때 이걸로 49개짜리 아예 표본 집단을 뽑아내 봅시다. 자, 왜 뽑는 거예요? 딸랑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률 해석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규분포라도 써서 들어가야 추정을 할 텐데, 한마디로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 몸담고 있는 아예 정규분포를 싹 다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평균은 그대로 모평균과 똑같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이 지금 7이니까 7로 나누면 0.2가 되겠네요.
그렇죠? 아, 이걸 가지고 추정해 주면 되는구나. 자, 다시 한번 모집단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쓸 일이 없습니다. 왜? 결론은 이 값이 이 안에 속하는 정규분포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자, 그걸 우리는 뭘로 한다? 95% 신뢰 구간으로 추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려면 당연히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된다? 절대값 Z가 95%가 되게 하는 거. 1.96. 자, 이거는 단 하면서 단 무조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집어넣어서 역추적해 가는 거야. 아, 내가 뽑아낸 평평견, 네, 편차를 구해주고 그거를 루트 M분의 시그마 0.2로 나눴을 때의 절대값이 지금 1.9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더라.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0.2를 넘겨서 곱해줄 수 있겠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거는 절대값 그냥 n-x바 1이라고 써볼게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으니까 1.96 곱하기 0.2가 되겠네요. 이 확률이 지금 95%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절대값을 다시 한 번만 풀어봅시다. 그럼 절대값을 풀어오면은 n-x바가 마이너스 0.2 곱하기 1.96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1.96배 그렇죠? 요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지금 9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0.2 곱하기 1.96 그렇죠? 요게 지금 95%.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x바원을 싹 다 더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모평균이 표본 평균에서 1.96배의 표준 편차 곱한 거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얘가 0.2 곱하기 1.96 요게 0.95로 나오고 있구나. 자, 근데 그때 신뢰 구간이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그때 신뢰 구간이 A부터 7.992예요. 얘가 지금 A라는 얘기죠. 괜찮죠? 얘가 지금 7.992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A 값은 지금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A 값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요 값이 나와 있으니까 x바원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x바원 더하기 요거 곱해 주면은 얼마지? 392 0.392.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표본 평균이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어요. 딱 7.6이 나오네요. 괜찮죠? 표본 평균이 지금 7.6이구나.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이 7.6이구나. 그럼 얘는 7.6에서 얼마 뺀 거예요? 0.391을 뺀 거죠. 그렇죠? 그래서 7.208 이게 지금 A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비슷한 문제로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52번으로 가볼게요. 다 끓였어? 내가 조금 남았어. 9시입니다. 10분아. 이게 잘 될까? 마스터 했나? 그냥 문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시그마 아니고 루트 n분의 시그마지. 그거는 당연히 그거니까 그치. 표본 평균의 그거니까. 응. 근데 원래 여기서 나온 게 맞지. 근데 대신 이게 이제 응. 모평균
기준인 거고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응.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소금 평균의 표준품 차라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 없잖아요. 맞아. 뭐라 그래요? 난 그리우라고 안 했어. 맞아 라고 그랬어. 응. 근데 지금 이거 답이 틀렸어. 빼셈 잘못한 것 같은데? 2번. 오케이. 그래서 이 뭐 평균 추정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식을 외워버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단순 암기하지는 마요. 웬만하면은 Z에서부터 끌고 내려오는 거 몇 번만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끌고 내려오는 걸 연습해봐야 다시는 안 까먹어요. 진짜로. 그냥 이거 외우고 있으면 이 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은. 그렇죠? 운용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자, 어쨌거나 95% 신뢰 계수가 1.96이니까 오케이. (1.96이니까) 뭐 사실 뭐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 표본 평균의 표준분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신뢰 계수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용 다 이해되지? 평균 11.34가 나왔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1.965 곱한 게 11.34에서 이거 빼면 0.98이죠. 0.98. 그러면 당연히 2에서 0.98을 더한 게 평균이니까 그래서 0.98을 한 번 또 둬야 되는 거지. 여기다 1.96만 두 개 더하면 끝나요. 1.96만 더하면 끝나. 1.96? 응. 13.4 아닌가?
왜냐면은 얘가 12.34에서 네. 루트 n분의 시그마 1.96배를 뺀 거잖아요. 네. 그럼 얘는 12.34에서 여기다가 이거 그치 넣어줘요. 루트 n분의 시그마 1.96을 더한 거지. 응. 0.98을 더하는 건데. 그럼 8을 더 답이 있으면 왜 답이 없냐 왜? 그래야 아 근데 A랑 시그마도 돼야 되네. 그래서 오케이. 아이고. 자 미안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결국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는 거죠. 12.34에서 평균 빼주고요. 그렇죠? 이거를 루트 n분의 시그마 4분의 시그마로 나눈 거 절대값 씌운 게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가 되기 때문에 얘를 절대값 풀어내고 4분의 시그마 곱하고 이 12.34 넘겨주면은 결국 얘는 이렇게 되죠.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4분의 시그마를 1.96배만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신뢰 구간이 등장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값이 11.36. 그렇죠? 요게 11.36. 자, 그러다 보니까 11.34에서 11.36을 빼면은 0.98이고요. 이게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네요. 그렇죠? 그래서 4분의 시그마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4분의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2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2. 자,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1.96 곱하기 4분의 시그마가 아이고 0.98이니까 요 값이 정리되면은 얼마가 돼요? 13.32 요게 되겠네요. 그렇죠? 요게 지금 A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와 시그마를 모두 더하면은 15.32. 답이 3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스텝 2 쪽으로 한 번만 가봅시다. 스텝 2. 갔다요? 자, 평가원 문제로 그나마 최근에 나온 거 하나만 봅시다. 57번. 몰라. 잠깐만. 얘는 학교 평균이잖아요. 이 나누기
여기다가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건데 6이 지금 뭐지? 평균 빼고. 기호로 나타내면? 네? 기호로 나타내면? 오케이. 평균. 그래서 했는데 이거가 그러면 평균의 표준 편차니까. 이거 바로 써줘야 돼? 아. 오케이. 근데 이거 곱하기 이거 1.9로 두개 합하면 이게 95%되니까 저걸 한쪽만 해줘가지고 바로 왜 이거가 나오는지 1.8에서 0.0씩 되었어. 그치. 여기다가 1.96만 곱한 게 0.07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바로 0.0씩 그냥 치고 그냥 편하게 보기 저기 분석을. 정확하게 풀었어. 이렇게 해서 나오게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풀이는 일단 확실히 맞아. 답도 맞겠지 뭐. 풀이가 맞으니까. 틀리면은 맞았어. 오케이. 풀었나요? 오케이. 그치. 사실 이 둘이 평균에서부터 평균 표준 실력에서 별 만큼 빼고 더한 거잖아요. 둘의 정 가운데가 평균 x 받겠지. 여기 이거에서 이거 빼고 아니 둘이 더한 거에서 2로 나눈 거. 왜냐면은 괜찮을까? 맞았어. 그래도 다 맞았어요. 오케이. 사실 이거를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얘네 둘의 합의 절반이 딱 평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둘 더한 다음에 일어나는 게 x바다라고 해도 돼요. 오케이. 잘한다. 다 했나? 끝까지 다 했어요? 아니.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거 둘 더한 거 절반이 평균이고 괜찮지? 네. 오케이. 그냥 A급이라고 보면 되는. 아니야. M은 평균이 아니죠. M은 모평균이고. 평균에서부터 1.96 곱하기 루텐 메식마를 빼고 더한 거 사이에 M이 있을 확률인데 어쨌거나 양 끝이 평균에서 실리계수별 만큼 평균 표준 편차 빼고 더한 거라서. 오케이. 어디 좀 헷갈리는 거 있을까요? 아니 그냥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저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자,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49개짜리인 걸로 평균에 관련된 정규분포를 뽑아내보면 얘는 모평균이랑 똑같고 루트에는 7이니까 7분의 시그마 제곱이 7분의 시그마가 지금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또 95%로 추정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는 Z바가 1.96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 그쵸?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쭉 집어넣어 보면 결국 얘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
실내 개수배만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을 거야. 그쵸? 요거는 지금 뭐 다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사실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서 그렇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랬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1.73에서 1.87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딱 얘가 1.73이구나. 그 다음에 요게 1.83이구나. 이때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요 1번식과 2번식이 있으면은 1번과 2번을 더하는 순간 뭐가 나와요? 1번과 2번을 더하면 표본 평균 2배가 됩니다. 그쵸? 다시 한번 1번 더하기 2번이면은 좌변은 2x바가 될 거예요. 표본 평균의 2배가 될 거예요. 그게 1.7, 1.73? 1.73? 1.87이구나. 1.73과 1.87 더한 거기 때문에 3.6이 되죠. 아, 그래서 표본 평균이 1.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2번에서 1번을 빼주면 뺄셈에 관련된 걸 보면은 걔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2배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게 지금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그렇죠? 요거는 실내 구간의 길이 7분의 시그마. 다시 한번 얘는 요 값과 요 값을 서로 더하면은 표본 평균 2배가 나오고요. 큰 거에서 그냥 작은 걸 빼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더하고 빼는 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더하고 빼는 거밖에. 자, 그래서 요거가 얼마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0.14네요. 그렇죠? 0.14. 자, 그래서 얘는 7로 약분하면은 뭐가 되지? 0.28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0.14 약분하면은 2니까 4죠. 따라서 시그마 4분의 1이라는 걸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더하고 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x바분의 시그마. 요걸 k로 잡는다 그랬으니까 1.8분의 4분의 1. 이거 뭐야? 7.2분의 1이네요. 자, 여기 k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0k는 180 곱하기 7.2분의 1. 이게 돼? 10배를 하면은 72분의 1800. 4로 약분하면은 18. 그러면 450. 그렇죠? 아, 그냥 1800 곱하기 4분의 1로 할게요. 그럼 100에 4분의 1을 했으니까 25가 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어차피 1800을 18로 나누면은 딱 100 나오니까 100에 4분의 1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3에 있는 거 한 문제만 좀 풀어봅시다. 자, 59번 하나만 해볼게요. 자, 할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실내 구간의 양 끝을 더한 것과 뺀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진짜로 더한 거랑 뺀 거에는.
맞아요? 되게 쉽게 보이네. 어? 맞다? 이게 그렇게 짧진 않은데? 맞았어. 어떻게 그랬지? 잠깐만, 12. 아, 여기구나. 저희가 루트 있냐니까 N은 40이고 X는 다른 게 80이니까 16분의 15부터 80분의 70분의 둘다 120. 저도 너무 쉽게 나와. 그러게. 근데 맞았는데? 잘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뭔가 지금 많이 생각됐죠. 사실 중간에 뭐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좀 신기하기는 해. 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잠깐만. 이 정도만 알면 응? 이 정도만 알면 안 틀려요. 끝이야 이게. 그래서 추정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야. 틀릴 데가 없어. 근데 약간 실수일 것 같은데. 실수를 안 하도록 계속 반복 숙달을 해야 돼. 근데 저희 이산확률 보고 안 했잖아요. 근데 그냥 이산확률 보고 다음 주부터 그냥 안 배운 상태로 풀어도 풀려요. 아 괜찮아요. 다 설명했어. 진짜. 문제요. 안 했잖아요. 개념 설명 다 했어. 교육방 때 했잖아요. 아니 최근에 했어. 이 사람은 뭐 개념 설명하고 정교포 들어간 거야. 연속하게 공부. 통계 그러면 안 배운 거 없어요? 설명 다 했어 이번에. 문제만 안 푼 거지. 문제만 2학 부분 걸 푼 거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차 때 일어나고 2차 때 일어났어. 둘 중에 하나가 맞긴 한데 두 번째가 맞긴 해요. 아 진짜? 아니 근데 다시 뭔가 좀 찝찝하지? 네. 잠깐만. 우리 답 맞았나? 잘했네. 이렇게. 맞았네. n만 구하면 되네. 자, 이 문제가 왜 어렵냐면은 일단 이것만 좀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자, 모집단이 자습 시간인데 평균은 n, 표준 편차가 5죠. 자, 근데 문제는 표본을 몇 번 뽑아요? 2번 뽑아요. 표본을 2번 뽑습니다. 첫 번째는 25개를 뽑고요. 두 번째는 n개를 뽑아요. n이 25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5개짜리 표본 집단에 관련된 정규분포랑 n개짜리 정규분포 따로 잡아줘야 돼요. 괜찮아요? 둘이 완전 다른 거예요. 만약에 n이 25면은 얘도 어차피 이 정규분포를 따라가요. 괜찮죠? 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요거까지는 변형을 시키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그래서 x바1은 요 정규분포를 따라가야 되는 거고 x바2는 요 정규분포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둘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둘 다 95% 신뢰 구간에서 추정 들어가는 거니까 얘랑 지금 얘가 똑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얘가 얘랑 똑같다. 근데 이거 정리한 얘가 결국 뭐예요?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신뢰 개수배 1.96배만큼 빼고 더한 거니까 1.96 곱하기 1이죠. 그쵸? 1 빼고 더한 범위 안에 있을 겁니다.
얘는 다시 한번 x바 1 플러스 1.96이에요. 그러니까 a 값이 얼마인지가 바로 나오네요. x바 1도 얼마인지 나오고 괜찮죠? 아, 따라서 x바 1은 지금 80인 걸 알 수 있고 a 값은 1.96이구나 라는 게 어렵지 않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근데 아니 수식이 복잡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복잡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1개짜리 종류로만 뽑아내면 모르겠는데 표본의 크기가 2종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개의 표본 집단을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바에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는 그럼 뭐냐? 요대로 그냥 끝내면 안 되고요. 얘가 나타내는 게 내가 뽑아낸 표본 평균. 네, 1.96배만큼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거라는 거예요. 그쵸? 요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요것도 x바 2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로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도 또 딱 빼고 더하는 게 눈에 띄기 때문에 아니 뭐 특별한 거 있나? 그냥 얘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5겠지 뭐. A값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N값은 이걸로 간단하게 뽑아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x바 2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얘가 x바 2지 뭐. 그쵸? 그래서 요 값에다가 16분의 15배만 하면 된다. 결론은 얼마예요? 75가 되겠네요. 그쵸? 75 80에 16분의 15니까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식 정리한다면 어차피 A가 1.96이니까 1.96을 7로 나누면 그냥 쓰자. 요게 나눌 필요가 없구나. 왜 나누려고 그랬지? 그쵸? 이게 되게 운 좋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진짜로. 이게 만약에 두 번째 뽑은 게 표본의 크기도 n인데 이거 99%로 추정하면은 1.96이 안 맞아서 계산이 좀 지저분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 기출 문제들이 사설에는 꽤 나옵니다. 사설에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얘가 7일 수밖에 없겠군. 그래서 n이 49건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이게 되게 긴가민가해야 돼요. 이게 실내계수가 똑같아가지고 착각을 해서 이게 그냥 당연히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혹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그런 문제를 좀 뽑아봐야 되는데 이게 숫자 잘못하면 지저분해서 내가 이거 변형을 못하겠네. 좀만 찾아보면 변형할 수 있는데 그냥 다음에 전체 범위 테스트에다 넣어놓을게. 미안.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리해보니까 결국에는 49랑 75를 더하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더해주면은 124가 나오더라. 그렇죠? 답은 124. 그래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풀었는지는 잘 모르기는 하겠어요. 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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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좀 시간이 빨리 가는데 일단은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빨라. 지금은 오케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볼게. 알았어. 하여튼